경기고 야구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A군의 경기 기록입니다. 최근 출전 기록을 살펴보니 단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년, 같은 포지션에 있는 다른 선수는 지난 2달 동안 5경기를 출전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기록을 살펴봐도 대체로 대여섯 경기를 치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이후 감독이 일부러 경기에서 뺐다고 주장합니다. 출전 명단에는 A군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A군만 빠져 사실상 유령 선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감독은 A군이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경기 기록이 좋지 않아 출전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3월에 허리 부상을 입어 약 한 달 넘게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5월 초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A군은 감독이 정직 처분을 받아 감독직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학폭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감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7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달 14일까지 감독직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감독이 다시 돌아와 출전 기회를 박탈시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수의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고 측은 출전 배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학폭 사건으로 현재 주관기관인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지난 5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공교롭게도 가해 학생 측과 같은 법인이었고 해당 법인은 가해 학생 측을 이미 맞던 중이라며 약 2시간 만에 계약 취소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가해자 학생 중에 한 명이 같은 법무법인에 이미 저희보다 앞서서 수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을 수 없다라고 한 법무법인이 사건의 가해 피해자 양측 모두를 담당하는 건 불법입니다. 문제는 짧은 시간이지만 계약 해지 전 관련 증거들이 법인 측에 보내졌다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저희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 측에 넘겨줄 수 없는 거잖아요. 가해자 아이의 수임도 취소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럴 수 없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 측에 자신들의 정보가 새나갔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착수해서 자료를 검토했다면 이 부분은 변호사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측은 피해 학생 측과의 계약 직후 해당 사실을 인지해 곧바로 계약 취소와 함께 관련 문건도 삭제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야구부 감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왔다고요. 그럼 피해 학생은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군 부모는 학교폭력을 신고한 이후 매일이 가시방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A군 부모는 감독이 학폭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학교에 진술하면서 감독과 사이가 어그러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감독은 학폭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A군은 연습 경기에도 못 나가고 대회에서도 벤치만 지키는 유령 선수가 된 겁니다. 네. 감독이 돌아온 이후 A군은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며칠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 입장은 뭡니까? 그리고 14일이 지나면 감독은 또 다시 물러나는 겁니까? 네. 학교 측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기 배제가 이뤄졌는지 자체 조사를 한 다음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로 A군을 경기에서 배제시켰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14일이 지나면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한이 끝나 감독은 다시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네. 하지만 감독이 신청한 다른 집행정지 명령이 또 하나 있어 이게 14일쯤 내려올 수 있는데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로펌 얘기로 좀 가볼게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을 동시에 같은 로펌에 맡긴다. 이게 흔한 일입니까? 예, 법조계에 따르면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로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바로 옆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 긴밀하게 협조할 일이 있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특정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네. 이 로펌은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상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을 맡기 전에 이해 충돌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했죠. 네네. 변호사들끼리 서로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 이중 수임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MBN이 입수한 피해 학생 A군의 녹취록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A군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해 학생 3명이 괴롭히기 시작한 건 A군이 야구부에서 운동을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A군이 중학교 야구부 출신이 아니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정황도 나옵니다. 운동 안 해봤더라고. 왜 안 시켜? 너 진짜 박수 나도 아니잖아. 허리 부상으로 재활 치료를 받을 때 허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왜? 소리 때렸대. A군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어떡하냐는 발언도 오고합니다. 유명 야구단장 B씨의 아들은 A군의 신상을 들먹이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B 단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단장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너무나 죄송하다. 구단 팬들에게도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넘길 예정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고교 야구부. 이 학교 소속 야구부 학생 3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가까이 같은 학생 1명에게 폭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 학교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폭력이 학교에 알려지게 된 건 지난달 24일 피해 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와의 통화 도중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부터입니다. 학교 측은 바로 다음 날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학생 중 일부는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백한 게 있어요. 작년 5, 6월서부터지라고. 그리고 우리 셋 누구? 하면서 셋의 이름을 이 아이 중에 한 명이 자백을 해요.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를 모욕하고 심지어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허리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해당 부위를 집중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녹취는 허리를 폭행하고 아이를 멸시하고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학교 측은 지난 5월 2일 피해 학생의 요청을 받아 가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내렸고 진상조사를 한 뒤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가해자 중에는 유명 야구인의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인 이 야구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지만 공인으로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죄송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